꽃님이님들, 요즘 얼마나 추우신가요? 월요일 영하. 더 춥다고 합니다. 옷 단디 챙겨 입으세요. 추운 날하면 더 생각나는 생강차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년간 생강이 활성 성분과 체온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호입니다. 요즘 생강이 좋다고 해서 진하게 끓여 마시는 분들이 많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따뜻해지기는커녕 속이 더부룩하고 열이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빈속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는 습관은 위를 자극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생강은 분명 좋은 재료지만 타이밍과 조합을 잘못 잡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차를 마시면 무조건 몸이 따뜻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강을 진하게 끓여서 아침마다 공복에 드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마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체온 조절을 방해할 수 있어요. 생강이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분명 혈액순환을 돕지만 과하거나 잘못된 타이밍에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또한 몸에 이미 열이 나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드시면 체온이 더 올라가 탈수나 두통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강 껍질을 두껍게 벗기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중요한 영양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걸 다 버리고 속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강차를 식혀서 마시거나 찬 음료와 함께 드시면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상쇄되어 효과가 거의 없어집니다. 오늘은 생강의 효능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손발 냉증, 소화불량,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을 익히면 생강 한 조각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요즘 손발이 유난히 차거나 밤에 잠이 들기 어려운 분 계신가요? 얼마 전 72세 김순자님이 제 연구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손발이 늘 차고 저녁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진한 생강차를 빈속에 마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생강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글을 보고 시작하신 거였어요.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점점 더 불편해지고 가슴이 쓰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생강이 자기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아예 끊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생강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요. 공복에 진한 생강차를 마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속쓰림이 생기기 쉽습니다. 게다가 생강을 너무 진하게 끓이면 매운 성분이 지나치게 농축되어 위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자님께서 겪으신 문제는 생강 자체가 아니라 섭취 방식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권한 건 복잡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홍차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그리고 흑설탕 반 스푼을 넣는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식사로 위가 보호된 상태에서 생강을 드시고 홍차의 부드러운 성분이 생강의 자극을 완화해 주도록 한 거죠. 일주일이 지나자 손발이 따뜻해지고 배속 더부룩함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됐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강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를 바꾸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복잡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치료가 아니라 그냥 생강 한 조각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강이 우리 몸을 어떻게 돕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못 쓰면 해가 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공복에 생강을 진하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생강차 한 잔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몸을 깨우고 따뜻하게 하려는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이건 위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한국식품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강 추출물이 위산 분비를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빈속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위 점막이 자극받아 속쓰림과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예민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68세 박영숙님은 아침마다 생강차를 진하게 끓여 드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생강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셨죠. 이런 경우는 생강이 나쁜 게 아니라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생강은 식후 30분 이후나 간단한 간식 후에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음식이 위를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생강을 드시면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속이 예민한 분은 생강 양을 절반 이하로 줄이거나 처음엔 아주 얇게 썬 한두 조각만 넣어보세요. 익숙해지면 조금씩 양을 늘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생강차를 언제 드시나요? 식전인가요? 식후인가요?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날 때 생강을 마시는 실수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생강차를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이미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생강을 드시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몸의 열 생산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일본 가나자와 의학대 연구팀에 따르면 체온이 상승한 상태에서 생강 성분을 섭취하면 체온 조절 기능이 방해받아 열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75세 조연자님은 감기로 고열이 있을 때 생강차를 여러 잔 드셨다가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두통이 더 약화됐다고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야 수분을 보충하고 열을 내리는 처치를 받으셨죠. 생강은 초기 감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열이 38도 이상 올라갔다면 오히려 피하는 게 맞습니다. 고열일 때는 생강차를 중단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로 수분 보충을 먼저 하세요. 열이 내려간 뒤에 다시 생강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열이 날 때 따뜻한 차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생강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루에 6잔 이상 진하게 드시면 간과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독일 민헨대 연구팀은 과량의 쇼가올 섭취가 소화기 점막을 자극해 속쓰림, 설사, 폭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은 적당량에서는 혈액순환을 돕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몸에 열을 축적시킵니다. 70세 김동수님은 생강차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물처럼 마셨다고 하세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습관인데 한 달쯤 지나니까 두통이 생기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계속됐다고 합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증상이 바로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적정량은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오전에 1잔, 오후에 1잔, 그리고 취침 전에 가볍게 1잔 정도면 충분해요.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혹시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드신 적이 있나요? 네 번째는 생강 껍질을 두껍게 벗기는 실수입니다. 생강 껍질이 지저분해 보인다고 깨끗하게 벗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껍질 바로 아래층에 중요한 영양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국생약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생강 껍질층에 항염 성분인 진저롤이 고농도로 존재한다고 해요. 껍질을 두껍게 벗기면 이 성분을 대부분 버리는 셈입니다. 정유 성분도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들어 있거든요. 67세 이명자님은 처음엔 생강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서 쓰셨는데 효과가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셨대요.
나중에 껍질을 얇게만 긁어내고 사용하니까 향도 더 진하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껍질은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얇게 긁어 쓰세요. 칼등으로 살짝만 긁어내면 됩니다.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유기농 생강을 선택하거나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 헹구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평소 생강 껍질을 벗기고 사용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생강차를 차갑게 식혀 마시거나 찬 음료와 함께 드시는 습관입니다. 생강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온열 성질인데 차갑게 마시면 이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일본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열효과가 차가운 음료 섭취 시 60% 이상 감소한다고 해요.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따뜻한 상태에서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차갑게 식으면 그 작용이 약해집니다. 73세 윤미정님은 생강차를 끓인 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차갑게 드셨는데 손발 냉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꿔 뜨거울 때 바로 마시도록 하셨더니 일주일 만에 확실히 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생강차는 반드시 뜨거울 때 바로 마셔야 합니다. 식힌 생강차는 소화 효율도 떨어지고 체온 상승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뜨거운 게 부담되시면 미지근하게는 드셔도 되지만 차갑게는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뜨거운 차가 부담돼 식혀 드신 적 있나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다음은 생강을 올바르게 써서 몸을 따뜻하게 되돌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드실 한 잔은 따뜻한 물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넣은 생강수입니다. 밤사이 비어있던 위를 부드럽게 깨우는데 정말 좋아요. 진한 생강차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생강을 살짝 우려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얇게 썬 한 조각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 기능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생강 한 조각을 넣어 한 모금씩 천천히 드세요. 아침 물 한 잔 그냥 마시시나요? 따뜻하게 드시나요? 두 번째는 홍차와 생강의 조합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홍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과 생강의 진저롤이 만나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홍차의 부드러운 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잡아주고 생강의 자극은 홍차의 카페인과 어우러져 소화를 도와줍니다. 백설탕 대신 흑설탕이나 꿀을 조금만 넣으시면 더 좋아요. 백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흑설탕이나 꿀은 천천히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줍니다. 홍차 티백 1개에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내고 거기에 얇게 썬 생강 한 조각과 흑설탕 반 스푼을 넣으세요. 3분 정도 우려낸 뒤 생강을 건져내고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식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몸도 따뜻해져요. 오늘 저녁 따뜻한 홍차 한 잔 어떠신가요? 세 번째는 꿀생강 절임입니다. 목이 칼칼하거나 마른 기침이 있을 때 정말 좋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 유리병에 담고 꿀을 부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하루 정도 지나면 생강에서 즙이 나와 꿀과 섞이는데 이걸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목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꿀에 완전히 잠기게 해야 공기와 접촉을 막아 부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생강을 0.3cm 정도로 얇게 썰어 병에 담고 꿀을 생강이 다 잠길 만큼 부으세요.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 후부터 한 숟가락씩 떠서 따뜻한 물에 타 드시면 됩니다. 아침에 목이 개운하지 않거나 환절기에 기침이 나올 때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목이 칼칼하신가요? 네 번째는 생강절임입니다. 초절임 생강이라고도 하는데 소화를 돕고 식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데 좋아요. 생강을 얇게 썰어 식초와 소금에 살짝 절여두면 됩니다. 매운맛이 줄고 새콤한 맛이 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절임액은 너무 짜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과다 섭취가 될 수 있거든요. 생강을 깨끗이 씻어 얇게 썰고
식초와 소금을 3대1 비율로 섞은 절임액에 담가 냉장 보관하세요. 하루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고 식사 후에 한두 조각씩 드시면 입맛을 정리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식사 후 입맛이 깔끔하지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따뜻한 생강 찜질입니다. 구운 생강을 수건에 싸서 배 위에 얹으면 배가 따뜻해지고 냉증 완화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아랫배가 차가운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오래 하면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을 지키세요. 얇게 썬 생강을 팬에 기름 없이 살짝 구운 뒤 마른 수건으로 감싸세요. 온도를 확인하고 배 위에 얹어 누워 계시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하면 몸이 이완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배가 자주 차가운 분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이는 방법입니다. 대추는 몸을 보하고 기운을 돋워주는 성질이 있어서 생강과 궁합이 아주 좋아요. 둘을 함께 끓이면 생강의 자극은 줄이고 따뜻함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추의 단맛이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 서너 조각과 대추 대여섯 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 정도 끓이세요. 은은한 단맛과 향이 나는 차가 만들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졌을 때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하게 드시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생강을 음식에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 찌개, 조림 등에 생강을 조금씩 넣으면 비린내를 잡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생선 요리나 육류 요리에 생강을 넣으면 느끼함을 줄이고 맛도 깔끔해집니다. 매일 생강차를 마시기 어렵다면 이렇게 요리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얇게 채 썰어 넣거나 즙을 내서 넣으면 되고 향이 강하게 나지 않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는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생강을 생활 속에 오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돕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몸이 더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빈속 섭취, 고열시 사용, 과다한 양, 껍질 제거, 식힌 차, 이 5가지만 피하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습관이 있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반대로 식후 따뜻한 한 잔, 꿀이나 홍차와의 조합, 꾸준한 습관만 지켜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생강은 특별한 재료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매일 활용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재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속이 타고 염증이 생기지만 올바르게 쓰면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손발 냉증이 개선됩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밤에 잠도 깊어져요.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생강 한 조각의 힘이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작은 감기나 컨디션 난조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 후 뜨겁게 끓인 홍차에 생강 한 조각만 넣어 보세요. 그 한 잔이 여러분 몸의 온도를 하루 종일 지켜줄 겁니다. 어렵지 않죠? 홍차 티백 하나, 생강 한 조각, 흑설탕 반 스푼이면 끝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한 달 후, 석 달 후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잘못된 습관과 7가지 올바른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생강을 처음 드시거나 몸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처음엔 적은 양으로 시작하세요. 며칠 동안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반드시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증을 근본부터 없애는 따뜻한 생활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식습관, 운동법, 수면 관리까지 전체적인 루틴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손발이 차가운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강을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방법 중에 새롭게 시도해 보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30년간 생강의 활성 성분과 체온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김민호였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